은퇴라는 단어에는 두 얼굴이 있다. 하나는 오랜 노동의 끝에서 마침내 손에 쥐게 되는 자유의 상징이지만 다른 하나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긴장과 불안의 시작이기도 하다. 젊은 날에는 노후라는 단어가 머나먼 이야기처럼 들리다가도 정년이 가까워지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는 날들이 잦아질수록 그 무게는 실체가 되어 다가온다. 평생을 일하고 모은 돈이 있으니 괜찮다고 여겼지만 막상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긴 여정이었다. 안심하고 쓰기 시작한 돈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나중에야 알게 된다. 준비한 자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서부터 허점이 있었음을. 은퇴 후 자금이 새는 일은 대개 소리 없이 시작된다. 명확한 실수라기보단 사소한 선택의 반복이 점차 재정적 누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실수들이 어떻게 은퇴 자금에 구멍을 내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거주하던 62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다. 공무원으로 퇴직한 김 씨는 안정적인 연금 수입과 함께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고향 근처에 작은 전원주택을 짓기로 결심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자연 속에서의 여생을 꿈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과도한 초기 지출이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했고 추가 공사까지 발생하면서 초기 예산을 크게 초과했다. 김 씨는 결국 생활비로 쓸 예정이던 자금까지 집 짓기에 투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져 다시 인근 마트에서 주 3일씩 일하게 됐다. 그녀는 후에 말했다. 집을 갖는 건 좋았지만 내가 사는 공간이 내 노후를 잡아먹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은퇴 후 자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5세 윤명호 씨 부부의 이야기다. 부부는 은퇴 전 여행을 좋아해 은퇴 후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지내리라 꿈꿨다. 실제로 은퇴 직후 6개월간 유럽과 동남아를 돌며 여행을 즐겼고 SNS에 활발히 그 일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문제는 계획 없는 지출이었다. 항공권, 숙박, 식사, 쇼핑은 물론 여행지에서 현지 문화에 빠져드는 데에도 아낌없이 돈을 썼다. 그들은 이제 다시 벌 기회는 없다. 즐길 때 즐기자는 마음으로 소비했지만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은퇴 자산의 30% 이상이 사라졌다. 귀국 후 재정 상황을 점검한 윤 씨는 충격을 받았고 이후 자녀의 도움을 받아 가계부를 쓰며 생활 패턴을 바꿔야 했다. 윤 씨 부부의 경우 즐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었지만 계획 없이 소비한 여행이 노후 자산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에 거주하는 58세 조남철 씨의 경험이다. 조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일하고 명예퇴직을 선택했으며 퇴직금으로 상가주택을 매입했다. 그는 이를 통해 매월 임대 수익을 올리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실이 자주 발생했고 임차인과의 마찰도 잦았다. 무엇보다 상가 관리비와 세금, 노후 설비 교체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결국 조 씨는 본인의 연금 일부를 계속 임대 사업에 투입해야 했다. 고정 수익이 될 것이라 믿었던 상가가 오히려 비용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가 범한 실수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과신이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고 진입했지만 운영과 관리에는 시간과 체력이 필요했고 은퇴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 선택이었다. 조 씨는 몇 해 후 결국 상가를 손해를 감수하고 매각했고 남은 자금으로는 당초 구상했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어려워졌다. 이 세 사례는 각기 다른 은퇴 후 선택들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공통점은 지출에 대한 과신이다. 생활비 이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들 막연히 여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선택이 은퇴자금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전원주택, 여행,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각각의 꿈이 잘못된 시점 혹은 과도한 투입으로 인해 재정적 누수가 되었고 결국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생활 패턴을 낮춰야만 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은퇴 자금이 새는 5가지 실수는 이렇다. 첫째, 초기 지출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은퇴 직후의 집 수리, 이사, 전원주택 마련 등은 수천만 원이 단숨에 빠져나가며 향후 자산 흐름에 부담을 준다. 둘째, 예상보다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지 못하는 실수다. 사람들은 평균 수명만큼 살지 않을 거라 막연히 믿는 경향이 있지만 90세를 넘겨 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자산 고갈이 현실이 된다. 셋째, 여유를 착각하고 과소비하는 것이다. 여행, 레저, 고가 취미 등은 계획 없이 반복되면 누적 부담이 된다. 넷째, 수익형 자산에 대한 과신이다. 부동산 임대, 주식 배당, 사업 투자는 쉽게 설명되지만 운영과 리스크는 훨씬 복잡하다. 다섯째, 건강 비용을 간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병원비와 약가, 간병비로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고 나서야 이 지출의 위력을 체감한다. 은퇴자금은 액수보다도 구조가 중요하다. 1,0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억 단위의 돈보다 더 결정적일 수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이들의 공통된 후회는 쓸 땐 몰랐다는 데 있다. 단순히 돈이 적었던 게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고 지키는 기술이 부족했다는 데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다. 결국 은퇴 후 여유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떻게 지키느냐에서 갈린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돈을 모으는 계획 못지않게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흘러가지 않게 붙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고, 그 시작의 첫 발을 내딛는 방법이 바로 돈을 다루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은퇴 자산의 누수는 단순한 금액 손실이 아니라 은퇴자의 심리와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재정적인 실수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공통적인 인식의 오류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하나의 이벤트로 여기고 그 이유는 단순한 소비의 시기로 생각한다. 그러나 은퇴는 삶의 다음 장이며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재무 환경에 놓이는 전환점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건강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은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의 양뿐 아니라 그 사용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단순히 모아둔 돈이 많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떤 사람은 억 단위의 자산을 가지고도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평범한 연금만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이어간다. 그 차이를 가르는 핵심은 자산의 배분과 관리, 즉 금융 습관이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자산의 비유동성을 간과하는 경향이다. 은퇴 이후의 지출은 대부분 고정비용 중심이다. 주거비, 식비, 보험료, 의료비는 정기적으로 지출되며 줄이기 쉽지 않다. 그런데 많은 은퇴자들은 부동산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필요할 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고 결국 급전이 필요해 자산을 헐값에 매도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자산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이런 유동성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둘째는 지출 패턴에 대한 착시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명확한 소득 흐름이 있어 소비에 일정한 제한이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정기소득이 연금 수준으로 제한되거나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소비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은퇴 후 1년간은 심리적 보상 심리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는 은퇴 초기 소비 급증 현상이 흔하게 발생한다. 심리적 보상은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나 그것이 반복되면 자산 전체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는 특히 여행이나 선물, 취미활동 등에서 두드러지며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선택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재정의 부담을 만든다. 셋째로는 은퇴 이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다.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소규모의 임대 수익이나 정기적인 배당, 간헐적인 프로젝트 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구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정년과 함께 모든 경제활동을 종료하면서 자산을 소비하는 구조로 전환된다. 이는 자산 소진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대표적 원인이다. 다시 말해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얼마나 늦게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은퇴 자금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넷째는 건강 리스크에 대한 과소평가다. 대부분의 은퇴 설계에서 의료비는 추상적으로만 고려된다. 하지만 실제로 70대 이상 고령자들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생활비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수술, 간병 비용은 한 해 동안의 재무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건강은 단순한 생활의 질 문제를 넘어서 자산 보존의 핵심 요소다.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외에도 장기요양보험, 간병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산을 지킬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자산관리 전문성의 부재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금융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은퇴 전까지의 금융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자산은 증식이 아니라 보존에 중점을 둬야 하며 이에 따라 상품 구조도 안정성 중심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위험 고수익형 상품이나 특정 종목에 집중된 투자 구조는 은퇴 자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대표적 위험 요소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에만 집중하는 것도 장기적으론 자산 가치를 하락시킨다. 따라서 은퇴자는 수익률 중심의 투자보다 포트폴리오 구성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에 집중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은퇴 자금이 줄줄 새는 진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지키는 기술이 부족해서다. 자산의 규모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습관과 구조, 대응력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은퇴를 단순한 고비용 소비의 시기로 보지 말고 장기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제2의 인생 설계 구간으로 인식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화려한 재테크 기법이 아니라 절제와 균형,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함이다. 노후의 여유는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자산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오늘 당신의 자산이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 자산을 20년 이상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당신에게 있는지가 진짜 핵심이다. 이제는 은퇴 후의 소비가 아니라 그 소비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때다. 은퇴 후의 삶은 길고 예측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고정적인 소득보다 고정적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